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화면 초기 화면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가운데 영역에 화면이 바뀌면 찾아보기 열기창에서 문서 2021 크말 이거 월수 이론 분석 작업 5 시나리오 교재 146페이지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자 세율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네요. 숫자네요. 숫자 변동하는 경우 즉 변동이란 값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월별 세금 합계 월별의 세금 합계 G7 G1D G116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여기는 확인해 보니까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여기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세금의 월별 세금의 소개죠. 영향을 주는 자료는 요 위에 있는 각 송장별, 주문별 세금이 되겠네요. 여기도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 결과값이네요. 어쨌든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자, F4 여기죠. 공급가 이거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군요. 원본값 요게 바뀌면 세금도 바뀌고 중간 과정의 세금 전체 소개 월별 세금도 바뀐다. 자, 요 부분. 자, 일단 한번 내용 한번 파악해 보면 자, 그 다음에 B18 세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바꾸면 관심의 대상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여기에 관심을 두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시나리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본 값을 변경하는 것. 한 개 이상의 원본 값을 변경하는 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원본값 한 개 이상을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원본값은 굉장히 좀 개수가 많죠? 4개, 11개쯤 있네요. 네? 11개의 원본값을 다 바꿔도 되고요. 최소 1개 이상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셀 이름 정의 B1 셀은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이거 파일 열지 마시고 제 화면 보세요. 특정 셀 범위에 셀이나 셀 범위에 여기는 C5에서 C12라고 부르는 게 공식적인 명칭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을 달겠다 뭐 제품명이라는 이름을 달겠다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기능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이제 복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름 정의라 그랬죠. 이름 정의. 이름 정의. 셀이나 셀 범위에 이름을 부여하는 기능,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기능.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셀 하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셀 이름 정의 B1 셀은 선택하시고 저 다 읽고 할게요. B1 셀은 세율, G7 셀은 소개월, 소개 1월, G2 셀은 소개 2월, G16 셀은 소개 3월로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 그러면 B18 셀 선택하시고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에서 합니다. 이름 상자 클릭. 자, 기존에 있던 건 뭐 없애버리시고 세율이라고 오타 조심하시고 세율 그리고 엔트. 혹시 오타 쳤으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G7셀 선택하시고 소개 1월이라는 이름 소개 1월 엔트. G12 셀 선택하시고 소개 11, 소개 2월 G16 셀 선택하시고 앞으로 여기는 소개 3월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 세율은 15% 설정. 시나리오 2. 시나리오의 이름은 세율이나 세율은 9%로 설정. 자, 방금 제가 시나리오라는 의미는 원본값을 바꾸는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원본값, 세율값을 원본값 11개 중에 세율값 한 개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 작성은 어디 가서 하시냐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것을 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자, 여기 시나리오 관리자 창에서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 원본 값 한 개 이상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시나리오 작성 추가라 그럽니다. 추가 단추 클릭. 시나리오의 이름은 뭐 드라마 극본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시나리오에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오타 조심. 인상. 자, 여기 변경 셀은 원본 값을 이야기합니다. 원본 값 한 개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이용한다 그랬죠. 아니면 인접해서 범위들을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문제의 내용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세율 하나밖에 없네요. 요 값 하나만 원본 값 하나만 바꾸겠다. 지금 내용은. 자, 그 다음 값을 설정하는 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합니다. 자, 확인 단추 누르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시나리오의 값 원본 값은 15%라고 입력. 자, 그 다음 확인 단추 누르시면 방금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근데 지금 시나리오 2라고 했으니까 원본 값을 바꾸는 사항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추가. 여기서 바로 추가. 그러면 시나리오 추가라는 것에서 또 시나리오 이름이 존재해야 되겠죠? 어떤 상이 바뀐 상황에 대한 이 제목 오타 조심하시고 세율리나 변경셀은 한 개 이상의 원본값.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이 한 개의 원본값만 바꾼다 그랬는데 그게 세율이죠. B18셀 클릭. 그리고 여기 이제 원본값을 바꾸는 사항이니까 원본값은 다음 단계 다음 화면에서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9%라고 입력. 더 이상 원본값을 바꿔야 될 사항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면 확인 하시면 이렇게. 자, 추가 설명 좀 이따 할게요. 자, 일단 제 화면 봅니다.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가 2개 있고요. 추가된 시나리오가 그중에 세율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이나 흰 색깔입니다. 그리고 자 화면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지금 제가 표시 단축 누를 건데 이게 뭐냐면 원본 값을 바꾸고 이 바뀌면 세금 부분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표시 한번 눌러보실래요? 세율 인상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표시 단축 클릭 하면 15%로 바뀌었습니다. 원본 값이. 그러면 아마 세금 부분이 수식으로 구성된 세금 부분이 값이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율 인하 시나리오 선택합니다. 그리고 표시 단축 클릭합니다. 9%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12%일 때의 세금 값들 다 기억나세요? 15% 세율 인상일 때의 값 다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래서 그런 바뀐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요약이라 그러는데, 자, 일단 요약 단추 누르시기 전에 닫기 단추 누르시고요.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12%였거든요. 12%를 일단 변경해 두시고 시작할게요. 나왔다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자, 12%로 수정하셨으면 예측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뭐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자,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일목요연한 내용을 보겠다. 그걸 이제 요약이라고 합니다. 요약. 표시는 시나리오에 대한 원본값, 결과값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요약은 그런 그 표시되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표의 형태로 보여주겠다. 요약 단축 클릭. 자,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 상태 그대로 두시고 교재 내용 읽을게요.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시오. 자, 시나리오 요약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에 대한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보고서 종류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게 있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 형태, 행과 열의 내용을 표를 요약표를 만드는 부분이고, 시나리오 요약은 그냥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표의 개념이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선택하시고, 결과셀은 수식이 있는 결과셀을 이야기합니다. 결과값이 나타나는 셀, 즉 중간 과정에 있는 수식이든 최종 결과에 있는 수식이든.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몇 개? 3개나 있죠. 그러니까 세금, 월별 세금이었으니까 1월, 2월, 3월에 대한 세금 소개. 그러면 떨어져 있는 내용 선택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키 이용. 자, 첫 번째 컨트롤 키 이용하시고 첫 번째 셀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릭, 셀스 클릭, 세 번째 셀 클릭. 이렇게.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에서 일목요연한 표의 형태가 깨끗한 시트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트 삽입은 기본적으로 항상 선택되어져 있는, 자, 화면 보실래요? 항상 시트 삽입은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확인 하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그럼 자, 제 화면 보실래요? 그러면 방금 세율 인상 15%일 때, 세율이나 9%일 때, 그다음 처음에 시작할 때 값 12%일 때, 그래서 비교할 수 있죠. 이런 걸 요약 보고서라고 표현하고요. 깨끗한 시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참고 표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되며 오자로 인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오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까 셀 이름 정의하신 거 기억나세요? 여기 오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수정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율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이름 설정하셨고 세율 인하라는 이름 설정하셨죠. 거기에 값을 설정하셨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타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타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자,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약 보고서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약 보고서는 없애버릴 겁니다. 뭐 시트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시트에서 홈, 셀,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삭제를 이용하시거나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아니면 시트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 이름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그리고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잘못됐다고 가정해서 이제 잘 결과물을 지운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름들을 잘못 수정하셨으면, 자, 그걸 잘못 설정하셨으면 수정하셔야겠죠. 어디 가서?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 이것도 앞에서 셀 서식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율, 선택, 편집. 이렇게. 그래서 틀린 내용 설정하시고, 그 다음 참조 대상은 셀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셀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다음 하나 더 체크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참조 대상 셀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셀 주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무조건 절대 참조입니다. 이 형태는 무조건 절대 참조로 나타납니다. 뭐 그거 정도 일단 기억만 하세요. 필기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절대 참조.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겠죠. 참조 대상은 절대 참조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관리자 창에서 나가겠습니다. 닫기. 자, 그 다음 시나리오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원본값, 변경값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갑니다. 세율 인상. 삭제는 지우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아예 이걸 시나리오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집. 하시면 다시 편집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름이 잘못되면 수정, 변경 셀의 개수가 잘못되면 수정,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값이 잘못되면 값도 수정. 됐어요? 이렇게 시나리오 선택, 편집, 이름 수정, 변경 셀 수정, 확인 단추 눌러서 값 수정.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건 그냥 저만 눌러볼게요. 기존에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파일에. 그러면 다른 파일에서 열려있는 파일에서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병합이라는 건 뭐 붙인다가 아니라 그냥 추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추가. 여기에. 시나리오를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요약 보고서를 다시 만드셔야 되거든요. 수정하셨으니까. 요약 단추 클릭.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결과 셀에 대해서는 요 셀을 그대로 쓰겠다. 뭐 잘못되면 이것도 수정하셔야 되겠죠. 요 부분도 수정하실 틀릴 여지가 있죠. 그래서 다시 재설정하시고 확인 단추 누르면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 자, 시나리오 3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나리오 3. 교재 152페이지.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감옥당 수강료 A14셀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네요. B14셀 잠깐만요. 강사료 B14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네요. 다음과 같이 변동한다. 이 값들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우 이익합계 H10셀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이익 합계에 영향을 주는 셀들이 H4에서 H9입니다. 그럼 H4에서 H9를 찾아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D4에 갑니다. D4에 가니까 여기도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A14 여기네요. 수식. 저기 원본값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B4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전체 학생 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 그 다음에 C4 미납 학생 수 여기도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을 바꾸면 입금액이 바뀐다. 입금액이 바뀌면 이익도 바뀐다. 자, 그러면 다시 F4 F4의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수식에 의한 결과값. 그 다음에 G4 기타 잡비 이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전체적인 현황은 전체 학생수, 미납 학생수, 기타 잡비, 과목당 강사료, 수강료 강사료를 뭐 변경하면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때 원본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만 바꾸겠다. 그 다음 이때 그러면 여기 바뀌면 영향을 받는 녀석들 중에 결과값들, 수식에 의한 결과값들 중에 어디? 학계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작업을, 이런 현황을 시나리오라는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라. 자, 첫 번째 삼각형 A1 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B14 셀은 강사료, H10 셀의 이름은 이익학계로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죠. 그러면 과목 A14 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커서 넣으시고 과목당 수강료 오타 조심 엔트. B14 셀 선택하시고 셀의 이름은 강사료,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B14 셀 대신에 강사료라고 부르겠다. 이름 정의 엔트. 이 H10 셀 선택하시고 이익학계라고 이름 정의,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이익학계.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자, 두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시나리오 2, 시나리오라는 게 원본 값을 바꾸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20% 인상,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각각 20% 인상된 값으로 설정. 자, 그러면 이런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을 시나리오라고 그러고 이 시나리오 작업은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기능에 가서 처리를 한다. 시나리오 관리자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있다. 시나리오 관리자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뭡니까? 의사 결정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추가 단축 클릭. 시나리오의 이름은 10% 인상. 변경 셀은 자, 아까 문제 파악하실 때 여러 개의 원본들 중에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를 변경한다고 했으니 인접해 있는 데이터니까 범위 설정 드래그 그다음 확인 저 오타 생겼네요. 잘못됐네요. 나중에 수정하러 갈게요. 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름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셀 주소 왜 틀렸죠? 안 했나요? 여기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고 셀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정하러 갈게요. 자, 일단은 값은 뭐라고요? 자, 10% 인상된 값이니까 4만이잖아요. 그럼 10% 인상된 값은 얼마죠? 44,0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 다음에 강사료가 90만이었으니까 이 10% 이상 99만이다. 그 다음 또 만들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 시나리오 이름이 20% 인상 변경 셀 이상 없죠? 그래도 쓰시면 되고 이상이 있으시면 지우고 다시 범위 설정 확인 단추 눌러서 자 이번에 20% 인상이니까 원래 4만에서 20% 인상된 값이니까 48,000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는 90만에서 20% 인상됐으니까 18만을 더 대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08만 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적어도 되긴 한데 그냥 암산해서 값을 바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원래 이게 이제 값이 나요. 그리고 잠깐 대기
여러분들 잠깐 대기. 왜냐하면 제가 아까 틀렸죠. 그래서 수식의 이런 관리자 과목당 수강료. 자, 셀을 잘못 선택했군요. 편집 셀 주소를 잘못 선택했네요. 과목당 수강료. 자,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A14에서 과목당 수강료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시나리오 관리자 창에서 자, 네 번째 삼각형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시오. 요약 단축 클릭. 결과값은 몇 개? 한 개의 셀. 이거 문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개의 결과값들 중에 뭐 한 개 이상의 결과값.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면 선택되어져 있는 시나리오 3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끝인가요? 아니요. 자, 문제 다시 봅니다.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시트 뒤에 나타나도록. 자, 시트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에?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홈, 시나리오 요약 2시트 선택하시고 시트 이동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하죠. 자, 요거 말고 자, 잠깐만요. 딴 거 합시다. 시나리오 요약 2시트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그리고 분석 작업 5 시나리오라는 엑셀 파일 통합 문서 안에서 특정 시트 앞에 자, 그러면 시나리오 3 시트 뒤에 가려면 시나리오 3 결과 시트 앞에 둬야만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3 뒤로 가겠죠. 확인. 이렇게 문제 내용. 자, 그 다음 시나리오 참고 표시 읽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되며 오차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아까 틀린 부분들 찾아서 뭐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시나리오 2시트로 갈게요. 교재 149페이지.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자, 내용 파악 다 하셨죠? 자, 마진율, 할인율 변경한다 했는데 원본 값이죠. 원본 값 두 개, 자, 여러 개의 원본 값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성립 안 되니까.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합계 이 금액, 그럼 이것도 수식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성립 안 될 거니까.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개의 결과값들 중에 판매 금액의 합계, 이익 금액의 합계, 그 다음에 원본 값도 여러 개의 원본 값들 중에 마진의 할인율에 대해서 알고 싶죠. 변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시나리오 작업은 어디가 산다고요? 아, 일단 이름부터 줘야 되죠. 그래서 이 104를 선택하시고 제 하는 거 틀린 거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판매 금액 합계, 그다음에 F104를 선택하시고 이익 금액 합계, 그다음에 A134를 선택하시고 마진율, B134를 선택하시고 할인율 라는 이름 정의. 오케이. 그 다음 시나리오 작성하라 그랬죠.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작성은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한다. 그 다음 시나리오 관리자 창이 뜨면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 증가 변경세란 두 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이용. 확인해서 마진율, 할인율 값을 각각 45%, 3%. 그다음 더 작성해야 될 사항이 더 있으니 추가. 제 화면 보실래요? 확인 단추 눌러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익 감소 그리고 변경셀은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겠네요. 확인. 마진율 값은 25%, 할인율 값은 8%. 그리고 더 이상 작성해야 될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확인.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정보를 나타내겠다. 시나리오 요약 시트, 요약 보고서, 요약 단추. 그리고 보고서의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이고 결과셀은 여러 개의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들 중에 몇 개? 두 개. 문제 내용에 두 개의 내용.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 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나리오 20탑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다. 참고 표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하며 오차로 인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그래서 오차 있는지 없는지, 오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저장.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타 작업 기타 작업 1 매크로. 기타 작업 1 매크로. 잠시만요. 교재 176페이지. 이 제목이 매크로죠.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그 위에 보면 노란색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안 경고, 매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콘텐츠 사용. 콘텐츠 사용 단추 꼭 눌러주세요. 자, 매크로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할게요. 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엑셀에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름 변경, 글꼴 이름 변경, 예를 들어서 분서체, 글꼴 크기 12포인트, 굵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크로 원 시트 선택. 자, 저 따라오세요. 지금까지 하신 거 그대로 주시고 그냥 저 따라오세요. 매크로 원 이름 시트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선택한 시트로 이동합니다. 기타 작업 1 매크로 시트, 매크로 원 시트 앞에 자 복사본 만들기 옵션 체크. 방금 이동 배우셨죠? 뭐 이름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고 자 시트 이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똑같은 내용의 시트 하나 더 만들게요. 저는 매크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사항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엑셀에 이런 기능을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글꼴 이름 분서체, 글꼴 크기 12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그 다음에 글자 색, 글꼴 색, 표준색 영역이 빨강. 자, 요런 방금 제가 명령 단추를 몇 개를 눌렀냐면 6개를 눌렀거든요. 요 6개의 명령을 누르는 작업을 하루에 1000번쯤 하고 퇴근한다고 가정을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1000번쯤 한다고 하고 퇴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1년의 과정들을 진행하다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짜증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말고요. 어쨌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서 막연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그냥 단추 하나만 누르면 똑같은 동작이니까 그냥 명령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냥 저게 한꺼번에 6개의 명령이 다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왜? 반복된 동작을 하니 그 개념이 뭐냐면 매크로입니다. 즉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자,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화면상에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개발 도구 탭은 원래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시면. 이건 의도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탭입니다. 그래서 교재 176페이지에 보시면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이 표시되어져 있지 않다면 표시를 오늘 돌아가시면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됩니다. 뭐 버전이 좀 다르더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파일 탭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옵션 따라오세요. 알고 계시 집에 가서 이거 꼭 세팅하셔야 됩니다. 옵션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리본 사용자 지정, 죄송합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 선택하시고 그러면 두 개의 영역이 있죠. 명령 선택 부분과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영역. 그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원래 개발 도구 탭이라는 이 부분이 원래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잠깐 대기. 아니요, 나갈까요? 체크 해제. 체크되어 있으신 분들 체크 해제. 확인. 해서 나가면 여기 안 보이죠? 원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매크로라는 작업, 명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파일 탭에 옵션, 옵션 창이 열리면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 항목,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 리본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개발 도구 탭 체크 그리고 확인.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 도구 탭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시험 이야기할게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 개발 도구 탭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환경은 이미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실습을 하시려면 저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꼭 하시고. 자, 그러면 명령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려야죠. 그러면 일단 시험 이야기는 좀 이따 할 테니까 그냥 무슨 데이터가 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세요. 이메일 셀을 하나, 데이터가 있는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6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실행되는 명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개발 도구 탭에 내 입맛에 맞는 명령만 들어갑니다.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록. 매크로 기록 창이 나타나면 매크로 이름, 즉 사용자가 만드는 명령의 이름. 자, 이름은 저하고 똑같이 만드세요. 셀스시. 기본적으로 명령의 이름에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바로가기 키가 뭐죠? 실시하게 명령 실행하실 때 리본 메뉴에 있는 명령 단추를 클릭한다.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축키라는 게 그게 바로가기 키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축키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할 겁니다. 현재 파일에. 설명을 만드실 때는 설명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그냥 안 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기록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대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셀 포인트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옮기지 마세요. 혹시 옮겼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결과를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홈. 내가 필요한 명령을 조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든다 해서 아예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엑셀 기능을 조합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 엑셀 명령을 조합해서. 그럼 아까 글꼴 이름이 궁서체. 매크로 뭔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조금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글꼴 크기 설정,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 그다음에 밑줄, 그다음에 글꼴 색, 글자 색깔,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빨강, 색깔 이름 확인을 습니다. 그럼 이런 명령 6개를 조합한 기록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기록할 내용이 없죠? 자, 그러면 기록을 중지하셔야죠. 자, 개발 도구 탭에 갑니다. 아까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가 매크로 기록 중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 됐어요? 그러면, 자, 매크로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실행을 하려고 이 녀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명령 실행을 하려고. 자, 그러면 명령 실행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범위 설정, 범위 설정. 명령 실행해야 되니까 범위 설정.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했나요? 자, 코드 그룹에 매크로 창을 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만들었던 셀스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매크로 이름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우리가 만든 것만 신경 쓸게요. 셀스식. 그리고 실행 단축 클릭. 오른쪽에 실행 단축 클릭 하면 이렇게 명령 실행이 되죠. 됐습니까? 6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결과. 예?
그것이 수정하려고 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크로가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결과는 제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통 우리가 명령을 실행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죠? 네? 물론 단축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단추를 눌러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연결해서는 단추가 있습니다.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 양식 컨트롤이라는 내용이 컨트롤이 있습니다. 클릭. 이게 매크로 방금 만드신 매크로 등을 연결해서 쓰는 단추입니다. 클릭.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시트상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가는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포인트가 이 포인트의 역할은 삽입입니다. 삽입.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란 이야기죠. 사이즈를. 그러면 마우스 버튼을 놓으시면 매크로 지정 연결하라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 셀스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게 연결 지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추 1 위에다가 텍스트 위에 포인트 올립니다. 그럼 I자 모양이죠. 텍스트 편집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클릭. 그래서 이항 카트 가시면 이 단추에 겉보기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 명령의 이름이 아니고 겉보기 이름. 셀스식, 겉보기 이름. 셀 공백 쓰시죠. 겉보기 이름을 좀 그래야 의미는 이게 대충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단추인지. 그다음 빠져나오실 때는 뭐 우리 아직 안 가르쳐줬죠. 이메일 셀을 선택해서 빠져나옵니다. 클릭. 자, 그다음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마우스 포인트만 옮깁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단추 양식 컨트롤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댑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네? 자, 클릭.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클릭하지 마시고. 이게 손가락 모양이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령 실행할 범위 선택하시고 그리고 셀스식이라는 이 단추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자, 도형에다가 연결 가능한 도형. 도형 삽입.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목록 단추 눌러서 뭐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저는 뭐 사각형 영역에 있는 직사각형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이것도 삽입입니다. 클릭 드래그. 자, 삽입을 클릭해서 버튼을 넣으시면 이건 앞에서 단추와 다르게 이 녀석은 연결하는 창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라는 기능에 따르는 사항별 탭,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창이 나타나 있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도형 위에 포인트 올려주시고 양방향 화살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나요? 여기다가 내용 입력 셀스시. 그래서 텍스트 편집 상태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화면을 보시면 텍스트 편집 상태인데 요 가장자리가 점점점점점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실 때는 이 가장자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사라지고 바깥쪽 도형의 테두리가 실선 모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파워포인트나 프로그램 사용해 보시거나 아래 한글에서 도형 작업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어요? 파워포인트나 어쨌든 그런 도형 작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도형 작업하실 때 엔터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하실 때 엔터. 빠져나갈 때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ESC. 요걸 익혀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자 어쨌든 텍스트 입력에 빠져나오시고 마우스 포인터 옮겨 놓으시면 양방향 화살표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연결 지정할 건데 이건 수동으로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가기 메뉴 중에 매크로 지정 바로가기 메뉴 클릭. 그다음에 매크로 지정 창이 나타나면 우리가 만들었던 셀스 시간의 매크로 선택.
확인. 됐어요? 자, 빠져나가실 때 이메일 셀을 클릭. 자, 그리고 클릭하지 마세요. 도형 위에 포인트를,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가시면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바뀔 겁니다.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명령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셀 범위 선택. 그리고 도형 클릭. 그러면 매크로가 뭔지 느낌이 오세요? 자, 사실은 아주 단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린 거고, 실제 이제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 잘 생각해보세요. 일마다 똑같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일보라는 걸 진짜 작성을 하잖아요. 일지, 예? JR 틀렸어요. 그 다음, 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똑같은 일들이. 회사당 2, 3년 다녔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월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죠. 그 서류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분기별로 또 벌어지는 일이 있을 거고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연 단위로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뭐 올해 같으면 지금 벌써 작년 연말 계산서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걸 뭡니까? 지금처럼 단축 하나만 클릭하면 그 양식이 다 만들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매크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우리가 자동화시킨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한다는데 되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 지금 배운 이거 가지고 못합니다. 그 작업을 못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소개 정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업무, 디테일한 업무를 복잡한 하고 디테일한 업무를 설정하려면 사실은 따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 매크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살펴보시면 뭐 매크로라는 이름을 달거나 자동화라는 이름을 달아서 시중에 책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또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또 따로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회사에 제안서를 내시고 교육비를 받아서 가세요. 개인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비쌉니다. 나중에 일단 그거 우리는 시험에 맞는 정도의 내용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9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일단 펼쳐만 나오세요. 자, 첫 시각에 기본적으로 엑셀을 저장하는 파일의 형식을 XLXX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XLXX. 요 기본적으로 열어놓은 이 엑셀 파일에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매크로 작업을 했죠. 그러면 이 매크로의 내용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 저장 형식인 XLXX라는 형식의 저장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매크로 기능이 포함이 되면 어떻게 다 저장해야 되냐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해서 매크로의 M자를 따서 XLSM이라는 파일 형식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실제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 따라만 오세요. 파일, 내보내기. 그 다음 가운데 영역에 파일 형식 변경 쭉 따라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여기 보면 기본 저장 형식이 XLXX라고 이렇게 파일 형식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통합 문서라고, 기본 통합 문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의 형식은 매크로 형식, 매크로의 내용을 저장하시려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에서 XLXM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기본 아이콘에다가 리본 메뉴, 리본에다가 느낌표가 들어간 이런 꼴입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여기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요 아이콘 보신 적 있어요? 요 아이콘 보신 적 있어요? 네? 이 아이콘 보신 적 있냐고요? 두 개의 아이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수업에 집중을 안 했어요. 자, 제 화면 보실래요? 따라오지 마시고 열기. 이미 보셨습니다. 찾아보기. 여기 보이세요, 지금? 네?
보이시냐고요? 아이폰 보이시냐고 이렇게. 이미 보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은 매크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일의 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일 형식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익혀 두셔야 됩니다. 실기에서. 필기에도 파일 형식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왜 실기 공부를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실기에 대한 이야기, 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제가 필기를 나중에 하라 그러냐면 실기 어느 정도 되시면 엑셀 나중에 필기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빨리 방문하세요. 그래서 방문해서 막 시험 접수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저장은 안 할 겁니다. 요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뒤로. 자, 그러면 제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봅니다. 그냥 제 화면 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봅니다. 안 나타나군요. 아, 헐. 자, 지금 보여드려가는 내용이 지금 화면에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려서 지금 안 나타나는데 19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 파일을 기타 작업 1 매크로라는 이 파일을 열 때 아까 뭐가 나타나냐면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지금 교재 193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 그림입니다. 노란색 띠 모양에 대한.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매크로 형식으로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실 때는 매크로가 보안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열어서 쓸 수 없도록 막아버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보시면 보안 경고 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노란색 띠 모양을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눌렀습니까? 아까 컨텐츠 사용을 눌렀잖아요. 그걸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매크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근데 매번 파일을 열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 되게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자 집에 가서 설정을 좀 하세요. 보안 설정이라고 해서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매크로 보안. 그러면 보안센터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크로 설정 항목 선택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크로는 제외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알림 표시라는 게 약간 노란색 띠 모양으로 보안 경고 창이라고 하는 그게 알림 표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면 매번 노란색 띠가 나타나고 불편하니까 그냥 별로 건장하진 않지만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해 둡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시험장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 그래서 시험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빨간 색깔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두 가지는 설정을 좀 따로 하세요. 네? 집에 가셔서. 자, 그 다음 도형 이야기를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써먹어야 될 내용인데 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좀 바로 보셨다 그러면 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만 할 것 같게요. 자, 아까 도형 삽입 여기서 했죠?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시험에서는 이 많은 도형 중에 어느 도형을 선택하라고 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은 저하고 같은 값이다. 사각형 영역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스톱. 삽입하는 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클릭 드래그만 쓰시면 되는데 자, 방금 보셨다시피 단축 컨트롤이나 도형은 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그림 객체 아니면 도형 객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 녀석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딱 이 회색 선 있잖아요. 눈금선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맞추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이걸 딱 정확하게 맞추기에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일단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씁니다. 드래그. 그러면 행 높이나 열 너비에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보이세요? 왼쪽 Alt키를 누르시면 행 높이, 열 너비에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에서 마우스 버튼 놓으세요. 이제 키보드도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딱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흰 색깔의 역할이 뭐죠? 자, 도형 삽입했을 때 저 흰 색깔의 역할은 크기 조절. 이때도 자, 제 화면 봅니다. 이때도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 포인트 상태에서 왼쪽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열너비나 그 다음에 행 높이에 맞춰서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노란색 포인트는 참고로 도형의 형태 조정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포인트. 화살표 쪽 포인트가 좀 바뀌었죠. 꼬리가 없죠. 화살표에. 총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모양. 형태를. 그 다음 도형 선택 해제는 이메일 셀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플러스 저기 양반의 화살표 형태의 포인트는 도형을 선택. 그다음 또 역할은 선택되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역할은 이 포인트 역할은 이동, 클릭 드래그. 아까 크기 맞출 때 왼쪽 Alt키 이용한다 그랬죠. 왼쪽 Alt키 꼭 기억하세요.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고 그다음 작업이 끝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빠져나오실 때는 ESC 바깥쪽이 실선 모양이죠. 엔터 수정 상태. 그러면 바깥쪽에 점선 형태입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 여기가 점선 형태입니다. 점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ESC 누르면 텍스트 편집 상태 빠져나올 때 ESC 그 다음 실선 모양입니다. 이 실선 모양이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냐면 도형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꾸미는 건 기본적으로 글꼴을 꾸미는 건 홈 탭이 있죠.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그다음에 굵게 필요한 것만, 그다음에 가로 방향 텍스트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세로 방향,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 위쪽 맞춤. 그래서 뭐 도형의 정중앙에 맞추고 싶으면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맞춤. 이렇게. 자, 그다음 피벗 테이블 할 때 특정 기능에 따르는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탭을 우리는 사항별 탭이라고 했습니다. 사항별 탭. 도형이라는 기능에 따르는 사항별 탭. 서식 탭이 보이네요. 자, 도형 스타일. 스타일은 기존 서식대 모음이라 지금 도형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꼴. 여기 목록 단추, 자세히 단추 누르시면 목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하나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게 스타일이라는 게 제가 기성복에 해당된다고 했죠. 기성복이 잠깐 약간 맞지 않으면 수선해서 입어야 되는 것처럼 뭐 도형 체육의 색깔을 바꿔보신다든지 오른쪽에. 도형 선택 해제는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도형 선택 해제는 선택이라는 것도 기능이거든요. 빠져나갈 때 ESC 도형 선택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 포인트로 클릭, ESC 포인트. 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치우기. 지금 그림이 없어서 그림으로 좀 치우기 힘들 것 같고요. 질감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질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설정하시고 표면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윤곽선, 뭐 다른 표현은 테두리,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윤곽선, 테두리에 대한 색깔, 선 색깔, 그다음에 선 두께, 뭐저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목록에 포인트를 옮길 때 결과물이 바로바로 보인다. 우리가 이걸 실시간 미리 보기라는 용어를 써드렸습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
그다음 밑에 보면 도형 효과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자. 그림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정하시고 클릭. 그림자까지만 이렇게. 요 기능은 다음 시간에 써먹어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들을 하죠. 아, 그다음 그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매크로 작업을 했을 때 아까 실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지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매크로 지우는 거. 자, 개발 도구에 코드에 매크로 창이 나타났죠. 셀스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삭제 단추 보이세요? 네?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삭제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해서 다시 코드 그룹에 매크로 단추, 명령 단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용으로 지우고 잘못되면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합시다. 매크로 1.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설정 꼭 하시고. 교재 17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위에부터 읽을게요. 매크로 1시트의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만들고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이고 실행까지 하라고 문제에 명시하고 있네요. 1번, 동그라미 1번. N사에서 N14 영역에 일단 영역부터 확인할게요. 여기죠. 네? 요 영역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 만들고 생성 만들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 자, 우리 암산할 수 없으니까 에브리지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뭐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다음에 평균은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 건수의 평균입니다. 자, 제 화면 봅니다. 그러면 자, 명령을 남겨야 될 과정은 N4 선택. 제 화면만 보세요. 이꼴 average라는 함수 작성. 기억나세요? 가로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간만에 처음 듣나요? 빨리 이번 주말에 분명히 함수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상대.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요 내용을 기록에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범위가 요 범위잖아요.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셀 포인트를 두시면 나중에 실행을 시킬 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고 실행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아예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 적용할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아무 셀이나. 그리고 방금 배웠던 과정,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잠깐만요. 취소. 다시 셀 포인트의 범위 바깥쪽에 두시고 기능 적용할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 있었죠. 평균. 그다음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장 위치는 아까 방금 동그라미 1번 문제 위에 있었죠.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겠다. 설명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험 준비해서 저희들은 매크로 이름만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N4셀 선택하시고 이꼴 함수명 average 가로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범위 설정 상대 참조 자동 치우기 있을 거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다시 셀을 수식 작성된 에브리지 함수가 작성된 셀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동 채우기 기능 설정합니다. 끝. 그러면 더 이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죠. 기록 중지.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자,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가 전체 시험 문제의 순서를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기록. 그럼 기록을 하다 보면 무한대로 기록을 해요. 아니요. 이 녀석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기록하는데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컴퓨터 뻗어버립니다. 뻗어버린다는 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뭐 아무 반응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컴퓨터 재부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감독관에게 아마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마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부팅하라 합니다. 근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때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오는 동안에 저장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 저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재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살아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사이사이에 저장 버튼 누르는 연습하세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풀이가 끝나고 나면 항상 컨트롤해서 저장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잘 되든 잘못되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누르시면 낭패 봅니다. 자, 눌렀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상품 갑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동일 시트 C18에서 D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 실행자로 설정하시오. 자, 연결 지정이라고 그랬죠. 개발 도구에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네요. 컨트롤의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양식 컨트롤 영역에 있는 단추 양식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그리고 스톱. 동일 시트의 C18에서 D19. 자, 제 화면 봅니다. 요 4개의 셀이거든요. 네? 자, 이때, 자, 잠깐만 실수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자, 시작해야 될 셀이 C19입니다. C19 셀 하나만 4등분합니다. 눈짐작으로. 그리고 눈짐작으로 4등분 하셨으면 좌측 상단쯤 영역에 포인트를 이렇게 둡니다. 좌측 상단쯤에. 그리고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야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요건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바로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매크로 이름이 뭐죠? 평균이죠.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찾으시고 평균 확인. 그 다음 잠깐만 아직 뭐 남아 있습니다.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자 단추 1이라는 내용 대신에 평균이라는 텍스트 입력하자. 자 I자 모양 포인트일 때 클릭 커서 놓는 거죠.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평균이라는 텍스트 입력. 빠져나가실 때 ESC키나
아무 이메일 셀을 편집한다.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ES 선택 상태에서도 빠져나간다. ES 아니면 이메일 셀을 선택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2번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실행되어야 정답을 인정함. 자, 그럼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 화면 봅니다. 실행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평균의 내용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식 지울지 아시죠? 범위 설정 딜리트 키.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문제에 실행돼야 된다. 그러면 다시 평균이란 단추 클릭 하시면 아마 내용이 나타나요. 자, 매크로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반복된 동작이 이런 겁니다. 자, 누가 쫓아와서 자, 제 설명 잘 들으세요. 매크로가 왜 필요한지를 빨리 느끼셔야 이게 기능이 빨리 있습니다. 원본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작성되어 있는 평균이 수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잘 남아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입장에서 내가 평균값을 다시 써야 되잖아. 그럼 셀 포인트 위치에 이퀄 에버리지 가로 열고 도식 들고 그다음에 상대 절대 주관식 판단 가로 잡고 자동 수기 안에서 뭐 이렇게 고민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평균값이 나오죠. 귀찮잖아요.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게. 그래서 뭘?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시켜놨다. 이게 매크로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한 걸 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회사분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복잡한 내용을 다루실 때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 한 개, 두 개씩 해보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계가 부닥칩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뭐 문제의 내용은 여기까지. 자, 동그라미 2번. 이 D3, D14와 D3에서 D14. 자, 제 화면 봅니다. 그냥 여러분들 따라하면서 이 범위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니까 컨트롤 키 이용하셔야 되고. 컨트롤 키 사용하실 때 먼저 이메일 범위를 하나서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선택한다. 채우기색, 표준색, 파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어떤 명령을 기록에 남겨야 되냐면 채우기색, 파랑 이렇게 됐어요. 설정하지 마세요. 설정하셨으면 채우기 없으므로 되돌려 놓으시고 요 과정을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네? 요 과정을. 네?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될 내용이 요 두 개의 범위잖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뭘만 빠뜨렸냐면 요 범위 설정하기 전에 매크로 기록을 하나 빠뜨린 거고요. 매크로 기록이 된 이후에 범위를 지정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우리가 필요한 명령이 그거니까. 기록에 남겨야 될 건 뭐 범위 설정, 채우기 색 변경. 됐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뭐가 되십니까? 매크로 기록, 맥기록 정지. 그러니까 앞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기록에 남겨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 잠깐 나머지 내용이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자,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에 셀을 선택하시고 그래야 오류 없이 문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해야 될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그러면 매크로의 이름 껍데기 만들어야 되겠죠. 서식.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시고 저장 위치는 아까 동그라미 1번 문제 위에 현재 통합문서에 저장한다고 했고 설명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크로 이름만 설정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확인 하신 다음에 기록에 남겨야 될 건 일단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할 겁니다. 컨트롤 키. 아니요, 잠깐만요. 범위 설정. 왼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3월 범위 설정. 잘못되면 다시 재설정. 그런 다음에 딱 필요한 부분에 콤, 글꼴, 채우기 색, 목록 단추 눌러서 파랑.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 범위 해제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 그대로 두셔도 되고 범위 하셔도 이게 해제하셔도 된다고요. 다른 데 두셔도.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 중지하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록 중지. 그 다음 자, 이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삼각형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 동일 시트에 F18에서 G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실행적으로 쓰는 이번에 뭐 도형 연결입니다. 네? 자, 도형 삽입 일러스테이션 그룹에 도형. 자, 이 많은 도형 중에 직사각형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방금 보시면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문제에. 그러면 그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가 찾으면 됩니까? 도형 사각형 영역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죠. 직사각형이라는 도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F18에서 G18 생성 삽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네 개의 셀에 딱 맞추셔야 되는데 맞출 때 Alt키를 쓴다 그러니까 Alt키를 쓰실 때 주의사항은 시작하는 셀을 4등분 하시고 그 4등분한 셀의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를 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 Alt키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요건 특징이 뭐냐면 셀에 맞춰주긴 한데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바로 뜨진 않습니다. 이 녀석과 좀 다릅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는 거. 자, 엔터 쳐서 저희들은 엔터 칠게요. 그냥 엔터.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텍스트 편집. 그리고 서식이라는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빠져나올 때 ESC키나 바깥쪽 테두리 점선 부분을 클릭. ESC. 그리고 서식 매크로 실행적으로 설정하시고 자, 연결 지정하셔야 되거든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바로가기 메뉴. 그리고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확인. 그리고 도형 선택에 대해서 빠져나가실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선택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참고 표시 읽겠습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을 인정함. 그러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이 두 개의 영역의 채우기 색깔이 없어야 되겠네요. 뭐 다른 색깔이거든. 여기만 항상 파란 색깔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두 개의 범위를 셀 컨트롤 키를 선택하시고 채우기 없으면 다시 돌려놓죠. 다른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서식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아까 시험 이야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우고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정 편집을 하는 건 사실은 시험 준비 과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시험은. 원래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시험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그다음 특히 매크로는 더욱더 힘듭니다. 수정 편집이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못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 엑셀을 배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타가 생기거나 여기에 사이즈를 딱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이건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버리면 명령 실행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럼 명령 실행이 이루어지면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개체라는 걸 도형 개체가 되든 단축 개체라는 컨트롤을 선택하고 나면 항상 뭐가 나오면 흰색 동그라미 점들이 나타나요. 맞아요. 우리가 삽입하고 나면 흰색 동그라미가 도형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둡니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빈 공간 보이시죠? 다시 한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텍스트 편집을 하시든지 빠져나올 때 ESC 아니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니면 뭐 매크로 지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설정하시든지
도형도 마찬가지.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가져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거 클릭 됐어요? 서식 바꾼다든지 하는 거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아직 나머지 두 개의 문제를 풀이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두 개의 내용을 풀이를 해보시면 매크로 문제는 어딥니까? 기존 명령을 조합하는 거죠. 기존 엑셀 명령을 조합하는 건데 기존 엑셀 명령 조합은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한 개는 수식, 간단한 수식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세일스 19미는 문제. 세일스 19 이미 다 배웠죠? 여기 세일스 19미는 게 뭐 글꼴, 맞춤, 셀 스타일, 표시 스타일이 있는 이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거 정도니까. 다음 시간에 두 개 남았으니까 한 개 더 복습해 보시고 나머지 한 개는 뭐 저와 같이 복습하고 실습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기능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첫 번째 기능. 그러니까 저희 교재 1번 내용 아마 다 끝날 겁니다. 다음 주까지 하시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